안녕하세요. 트레이드 렉처의 물류관리사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SCM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SCM. 네, SCM.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하는 약자죠. Supply Chain Management. 네, 요거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결국요, 서플라이즈 체인 매니지먼트는요, 공급 사슬 관리. 공급 사슬 관리라는 공급 체인은 사슬 관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떠한 그 사슬을 말하는 건지부터 포인트인데, 이 사슬이라는 관점부터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제조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유통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른 이제 소매가 있고요. 소비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일부가 생략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의 과정들을요, 즉 이 소매상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이 소매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물건들을 수평적으로 하나의 큰 카테고리에서 전부 다 일률적으로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마트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전부 다 이마트가 사가지고 들어온 물건들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즉 업체 자체를 입점을 시켜가지고 그 매장의 매대만 빌려주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그에 따른 매출의 얼마 퍼센테이지를 가져가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이제 큰 마트가 되면 정육 코너가 어떤 곳은 두 군데로 구분되어 있을 겁니다. 이쪽은 또 정육 코너, 또 좀 떨어져 저쪽도 정육 코너. 따지고 보면 한쪽의 정육 코너는 이마트 소유로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하나의 그 정육 코너는 뭐랄까요? 따로 어떤 업체에 자리를 임대를 준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어떤 얼마를 가져간다는 식으로 하거나 일정한 자신들만의 계약을 통해서 그렇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역시 SCM의 한 체계로서 관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마구잡이로 들어왔다가 나갔다 할 수는 없습니다. 백화점도 마찬가지죠. 입점에 있는 업체가 다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도 아닌, 백화점 자체 브랜드도 아니고요. 각각의 브랜드인데 각각이 그 해당 그 소매 점포의 사장님들이세요. 들어와서 입점을 한 상태에서 매출액에 얼마를 제공한다. 푸드코트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뭐 홈플러스 같은 데 가보면은 푸드코트에 가면 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개인 사장님께서 입점하신 것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입점하신 분들 또는 이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연관된 모든 것들을 수직이 아닌 이렇게 수평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SCM입니다. 그래서 유통업체 같은 데 보면은 채용 공고에도 최고급은 SCM 관리급입니다. SCM 관리까지 올라가면은 그 업체와 관련되고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관리한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CM의 정의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은 그 유의무 같은 거 보시면 중간에 이제 크게 그 볼드체로 밑줄돼 있죠? 고객, 소매상, 도매상, 제조업, 부품, 자재, 서플라이어 등의 공급 활동의 연쇄 구조다라고 해서 꼭 기억해 주세요. 수평적 관리라는 거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SCM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SCM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좋은지, 그래서 이 SCM을 왜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나오는데요. 유인물도 보시면 이제 SCM의 필요 요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이 감소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우리 그 배송, 수송, 리드 타임은 그 이제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 받는데 걸리는 시간,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그걸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단축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체적인 물류 비용이 감소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인 모든 생산적인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것 때문에 SCM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대부분의 이 모든 업체들의 그 부가가치는요, 가지고 오는 거, 갖다 주는 거 모두 거의 70% 가까이가 이 공급 사슬 안에서 발생이 됩니다. 나머지는 그 메인이 아닌 그 서브, 부수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 이 체계만 잘 잡아놓으면은 최대 부가가치를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좋은 점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SCM은 점차 기업마다 그 SCM을 구성할 수 있는 그 시스템들을 발전됨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이제 소통, 소매상과 소비자 간의 어떤 소통, 고객 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SCM은 온전하게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요. 그런 소통의 부재, 관리의 부재가 심화되게 되면 뭐가 발생되게 될까요? 바로 채찍 효과. 채찍 효과라는 게 뭐죠? 채찍 이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우리 소매 단계, 여기 소매 단계에서는요, 딱히 그런 수요가 폭이 크지가 않아요. 수요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정작 제조 단계에서는 어떻게 부풀려진 거예요? 마치 지금 물건이 너무너무 잘 팔리고 있다는 식으로 부풀려졌기 때문에 물건은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판매는 되지 않고 재고만 많이 남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SCM 간의 소통의 부재로 인한 채찍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유의해 주시고요. 결국 이 SCM이 잘 운영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SCM을 받쳐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것들이 가장 많이 발전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SCM이 대표적으로 어떠한 산업에 응용이 되고 있냐면요. QR이라고 부르는 의료산업, 의료산업 조류, 그 다음에 이제요 ECR이라고 부르는 식품산업,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EHCR, 그 이제 건강, 헬스케어, 건강 쪽, 그 다음에 FR, 식품의 단계를 쭉 넘어서 이제 신선식품. 그래서 신선식품에 대한 광고도 많이 하죠. 신선식품이라고 무슨 뭐 새벽 배송, 프레시 배송 많이 하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SCM에 대한 접근성이 조금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